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저는 대학원 시절에 문학을 비평적으로 읽어야 했어요. 아무래도 대학원이다 보니까 사회학적 의미를 찾아내서 문학의 내용과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읽기를 하다 보면 이 문학 작품을요, 작품 그대로 즐기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문학은 그냥 감상 그대로 접하려고 애쓰는 편이에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사회적 의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도저히 작품 그 자체로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줄 베른의 소설 80일간의 세계 일주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포그는요, 왜 80일 동안 세계를 일주해야 했을까요? 물론 작품 내용상에서는 내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작품에서는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세계 일주를 하는 포그 일행뿐 아니라 훨씬 많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작품은 1873년에 발표된 작품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국주의의 시대죠. 강대국들은요,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식민지를 차지하는 경쟁에 열을 올리던 시대였습니다. 이 작품은요, 영국 신사가 프랑스인 하인과 같이 영국령인 인도, 홍콩을 거쳐서 미국을 횡단해서 세계를 일주하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영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나라들만 돌아다녀도 세계 일주가 되는 거거든요. 80일 만에 말이죠. 오죽하면 작품 안에서요, 어딜 가도 영국 같았다 라거나 영국을 떠난 적이 없는 느낌이었다 같은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다만 특이한 것은요, 작품만 보면 너무나 오만한 영국인이 쓴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의 작가인 줄 베른은 사실 프랑스인입니다. 아마도 작중에 나오는 픽스 형사의 체포영장 문제 때문에 전 세계에 걸쳐서 식민지를 가진 영국의 국민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인 하인 역시요, 외국 문화를 보는 시선이요, 그의 주인의 시선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작품의 관점은 영국 혼자만의 관점이라기보다는요, 제국주의에 대한 범서구적인 시선이라고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주인공은 필리어스 포그라는 미스테리한 신사입니다. 친구도 친척도 없지만 부자이자 냉철한 영국 신사인 그는요, 유일하게 사교클럽에 나가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 사교클럽에서 다른 사람들과 80일 만에 세계 일주가 가능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내기를 하게 됩니다. 영국 은행에서 일어난 도난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세계가 좁다 아니다 뭐 이런 논쟁 끝에 이런 내기까지 발전하게 된 거예요. 포그는 이 내기에 전 재산의 반인 2만 파운드를 겁니다. 지금의 가치로는 40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막 하인으로 채용한 파스파르투를 데리고요, 나머지 재산 2만 파운드 또 싸 짊어지고 세계 일주에 나서요. 그런데 포그의 이런 행적에 의문을 품은 픽스라는 형사가 이 포그가 혹시 은행 강도가 아닐까 그렇게 의심을 품고 이 여행에 따라붙게 됩니다. 픽스는요, 런던에 요청한 체포영장이 도착하기까지 포그 일행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책을 쓰게 되는데요. 하지만 포그는 번번이 돈을 막 써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돼요. 구금되면은 엄청난 보석금을 낸다든가 아니면 교통수단을 놓치면 새로운 교통수단을 또 재력으로 사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중 인도에서는요, 코끼리를 사서 뿌 하는 이 코끼리 있죠. 이 정도의 스케일로 돈을 써가면서 다닌 거예요. 이 코끼리를 사가지고 숲을 가로질러 가다가 부당하게 화형에 처해지려는 인도 여성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 여성은요, 영국식 교육을 받은 인도의 상류층 여성이었는데 결국 포그 일행의 동행자가 되어서 이후 일정을 같이 하게 되죠. 포그는 픽스의 농간으로 파스파르투와 헤어지게도 되는데 결국 다시 만나게 돼서 이 4명의 일행은 미국까지 다 같이 오게 돼요. 미국은 영국령은 아니었기에 체포영장이 있어도 체포할 수가 없게 되자 픽스는 오히려 포그를 돕게 됩니다. 영국으로 다시 귀환시켜서 체포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인디언들과 맞서서 같이 싸우기도 하고요, 과격한 방법으로 배를 사는 포그를 묵인하기도 하면서 결국 영국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내기에서 이기기에 3시간쯤 여유있게 영국에 도착을 했는데요, 갑자기 픽스가 포그를 체포를 해버려요. 하지만 사실 영국은행의 진범은 이미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포그는요, 기차를 놓치고 특별 열차를 대절했지만 결국 약속한 시간에 5분 늦고 말았어요. 전 재산의 반을 날렸고요, 나머지 반은 이미 여행 경비로 날려서 그야말로 파산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여기서 기가 막힌 반전을 선보입니다. 이게 신작 소설이었으면 이 반전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 100년도 전에 나온 잘 알려진 소설이기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혹시 이 책을 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30초 후 정도로 살짝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포그 일행은요, 동쪽으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거슬러 간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80일이 아니라 79일 만에 돌아온 것이 되었습니다. 시차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당시만 해도 날짜 변경선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던 때거든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포그는 약속 시간 10초 전에 클럽에 간신히 도착을 하게 되죠.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해낸 거예요. 그래서 내기에서 이기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인도 여성과 결혼까지 하게 돼서 사랑까지 얻은 아주 행복한 결말입니다. 이런 줄거리는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소설들은 서사의 힘이 상당해서요. 저도 잠깐만 봐야지 하고 봤다가 밤새서 읽는 바람에 다음날 일정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만큼 재미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이야기의 배경에 깔려있는 제국주의의 오만한 시선이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 석사 논문이 기행문항에 관한 것인데요. 1900년대 기행 작품들이요, 제국주의의 시선을 담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미지의 세계, 오지를 여행하는 문명인의 시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요, 미개하고 야만적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미지의 세계는요, 이미 누군가에게는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생활 터전이었거든요. 이 작품에서 인도나 미국의 인디언들을 대하는 태도는 바로 이런 기본 전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포그 일행이 문명 혹은 인도주의란 이름으로 불에 타 죽을 뻔한 인도 여성을 구했을 때 인도 문화에 대한 배려는 싹 무시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 사람 목숨에 관한 것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쳐도요, 인도 사원에 그들이 금지한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가 재판에 처해진 것을 그저 세계 일주를 방해하는 아주 사소한 에피소드 정도로 타문화를 가볍게 생각하는 시선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 소설을 읽는 당대의 서구의 독자들은요, 서양권 문화를 타고서 세계를 일주할 수 있을 정도로 서구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만의 세계에 문명화된 서구의 문화를 전해주어서 세계를 개화시키는 이런 일은 바람직하다라고 공감을 또 했겠죠. 그게 바로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차지하는 아주 전형적인 논리였거든요. 80일간의 세계 일주는요, 제국주의적인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당대의 전형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인 셈입니다. 소설 자체는 재미있지만 지극히 서구 중심적인 제국주의의 시각이 코어에 있는 작품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쥘 베른의 소설 80일간의 세계 일주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바람직한 문화입니다.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